시각장애인 보험회사 지점장 유장호. 태어날 때부터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았던 그는 점차 시력을 잃어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점점 안 보여지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발을 헛디뎌서 그 논두렁에 이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냥 앞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으며 여러 회사를 전전했던 그.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좀 보이지 않아도 말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열심히 노력만 하면 수입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 후 그는 보험 상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성실하게 다가가는 노력으로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지만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한 번 갈 때 저는 두 번 가고, 그래서 더 많이 다가갔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한 유장호 씨를 소개합니다.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겉으로 뵙기에는 이렇게 안 보이신다는 게 조금 좀 덜 믿겨질 정도로요. 네, 겉모습은 그러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혹시? 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른을 보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냐, 젊은 친구가.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저 친구가 눈이 나쁜 친구구나. 그때 이제 아시는 거죠.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안 보이세요, 혹시? 일단은 밝은 데서는 이렇게 사람들 형체만 보이고요. 어두운 데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만 보이는 거죠. 업무를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참 일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실 그 강연의 주제가 내가 용감한 이유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될지 들어볼 텐데요. 저 잡으세요. 제가 저 앞까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강연을 좀 청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장호입니다. 저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밝은 데서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요. 차츰차츰 시력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저는 24살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라는 일을 시작을 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간절한 신념으로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뿌옇게 보이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5살 때쯤 됐을 때 대보름날이었는데 동네 친구들과 이제 형님들을 따라서 이제 밤에 지불놀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리를 헛디는 바람에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눈이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나? 그래서 저는 그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이라는 걸 알았고, 이 병은 빛이나 형체를 뇌에 전달하는 망막에 그 색소가 끼면서 차츰차츰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거의 이제 낮에만 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거의 매일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오셨는데 그날은 이제 일이 있으셔서 마중을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혼자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게 된 거죠. 이러다가 왼쪽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 3m쯤 되는 그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옷이 다 젖고 다 진흙범벅이가 됐고 그때 간신히 뚝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간신히 집으로 왔죠. 그날 제 기억으로는 밤새도록 울면서 과연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이나 올까? 군대도 가야 하는데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뭐였었냐면 빨리 죽자. 빨리 죽고 다음 세상이 있다면 다시 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있을 때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용기를 주시려고 취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건의를 하셨죠. 제안을 하셨는데 유통 매장이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큰 상자의 숫자를 세고 하는 일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취직을 했죠.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3개월쯤 됐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유장호 씨도 그 영수증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영수증을 썼는데 칸이 이제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단박에 그냥 나가라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사직서를 내고 또 집에까지 오는 시간에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세상은 진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구나. 세상의 냉대함을 또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근데 제가 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집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 지금 제 아내를 보시더니 저 여자아이가 너 눈 나쁜 걸 아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니?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혼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내의 지인들이 이제 반대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냐? 아니 저 친구가 집이 잘 살기를 하냐? 직장이 있냐? 그렇다고 몸이라도 성하냐? 저렇게 눈 나쁜 친구한테 시집가서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건 고생문이 훤하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제가 일찍 결혼을 했고요. 네, 아주 건강하고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내와 이 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이웃집 형님이 보험 영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니까 또 말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그 형님을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지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눈이 나빠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때부터 상품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고요. 그래서 또 2달 넘게 모든 상품을 다 외웠습니다. 다 확대 복사를 해서 큰 글씨로 확대 복사를 해서 제 눈에 가까이 되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게 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며 상품 특징이며 남자 30세 개인형 53,800원, 부부형 72,600원, 네, 연령별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이라든가 대학 부속병원의 의사 선생님 연구실, 이런 단체를 찾았는데요. 한 번은 어느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제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예 교수님, 땡땡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상품 설명을 들어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예 교수님, 교수님한테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거리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야, 이 사람아, 지금 전화 받고 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예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니 제가 교수님, 시력이 안 좋아서 교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상품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필요하신 상품이라고 계약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대학 부속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문이란 문은 다 두들기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10층에서 또 상품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직원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를 끌고 내려가서 뺨을 한 대 때리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일을 하냐, 영업하냐고.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겨서 다시 뒷문으로 들어가고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직원이 신고를 해서 또 경비 아저씨한테 또 끌려 내려갔죠.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다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층에서 결국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정문으로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를 하고 나왔죠. 그때 저는 절망보다는 더 힘든 일도 또 있었지만 제 자신에게 너는 이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 정도 핍박은 견뎌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다잡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나빠서 안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좋으신 동료분들은 이게 상품 설명을 이렇게 막 하시다가 상대방이 뭐 인상을 쓴다든가 이러면 그냥 상품 설명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근데 저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인상을 쓰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상품 설명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예,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소개도 해주시고 또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연도대상 시상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전국의 그 수천 명의 설계사분들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신 분들을 그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거기서 제가 연도대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한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후진 양성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업이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지금의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봤어. 가능성? 자기가 얘기할 때 자신감을 느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빠가 눈 나쁜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다음에 커서 효도하겠다고, 그리고 아빠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은 자랑스러운 가장 맞죠? 예, 감사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안 보여서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의지하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용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안 보이는 사람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란듯이 제가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머뭇거림 없이 제가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빠로서 지금은 제 가족 때문에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보이던 게 안 보이지만 한 발자국 내딛기가 힘들 만큼 눈이 나빠지지만 저는 같이 손잡고 걸어갈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늘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화이팅! 용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때문이었는데, 예. 오늘 바로 그 가족이 오늘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사랑하시는 부인과 사랑하시는 따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예. 잠깐 잠깐 두 분을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제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먼저 제가 부인께 좀 여쭤볼게요. 그 남편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정말 지금의 남편처럼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네. 대신에 이번에 다시 혹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태어난다면 네. 역할을 역할을 바꿔서 저는 남편으로 당신을 아내로 태어나서 한번 살아보자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요 앞에 계시거든요, 두 분이. 네. 가족 두 분에게, 아내와 이 따님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믿고 따라줬던 것처럼 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더욱더 용감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용감한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셨던 유장호 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